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2000년 설 아침, 시댁의 부엌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지글거리는 부침개, 다듬어야 할 채소와 고기가 도마 위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주영은 결혼 2년 차 오빠 민수와 함께 맞이하는 설이라 긴장이 더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도마 위 팔을 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곧 부엌을 울렸다. 주영아, 그건 그렇게 써는 게 아니지. 몇 번이나 가르쳐줘야 알아듣니? 주영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그때 은정이 팔짱을 끼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주영을 위아래로 훑더니 피식 웃었다. 새언니, 아직도 이렇게 서툴러요?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주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러서 그렇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집안일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땐 말이야, 시집 오면 척척 다 했지. 거실에서 민수가 조용히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잘하고 있잖아요. 주영은 속으로 안도했다. 오빠가 내 편이 되어주네. 하지만 은정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빠는 맨날 새언니 편만 들어. 그래서 어머니 속만 상하시잖아요. 민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편하게 하자는 거지. 아이가 부엌 문틈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엄마, 국 맛있어?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주영은 잠시 웃으며 아이를 바라봤다. 긴장된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때 친척들이 도착했다. 큰절을 하러 온 삼촌, 사촌들이 부엌과 거실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다. 형수님,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언니, 음식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죠? 주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가씨, 열심히 했어요. 부엌은 북적였지만 긴장과 부담은 그대로였다. 솥에서 끓는 국물 소리, 지글거리는 부침개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속에서 주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버텨낼 수 있어. 조용히 시동생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형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형수님은 잠시 쉬세요. 은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진수야, 내가 나서면 새언니만 더 힘들어져요. 진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형수님 힘들어 보이니까요. 형님도 바쁘고. 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안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시동생은 이렇게 배려해주는데 오빠는 왜 늘 중간에서만 머물러 있을까? 부엌 안 공기는 여전히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그곳은 단순히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이 부글부글 끓는 첫 전쟁터였다. 부엌의 소란이 잠시 잦아들자 거실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주영은 아이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며 웃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오빠, 아버님, 어머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야단치실 텐데. 주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주영을 바라보았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히려 말했다가 상황이 더 꼬일까봐. 주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은정이 소파 옆을 지나며 콧방귀를 뀌었다. 새언니,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래도 오빠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주영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아가씨,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진수가 거실에 들어와 상황을 살폈다. 형님, 괜찮아요? 형수님 많이 지친 것 같은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다. 주영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친정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아빠, 오늘 시댁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빠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잠시 후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주영아, 우리 딸. 괜찮니? 설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주영은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그냥 너무 억울해요. 아가씨도 계속 날 몰아붙이고 오빠도. 친정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딸아, 내 혼자 참을 일이 아니란다. 오빠에게도 내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라. 우리 딸, 너무 마음 졸이지 마. 주영은 휴대폰을 꼭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빠가 내 편이 되어주면 조금 나아지겠지.
명절 저녁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로 온 집안이 풍성해 보였지만 공기는 왠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친척들의 웃음소리도 잠시뿐.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내 가진 것들 정리 얘기를 해야겠다. 날라.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다. 지금 아직 정리할 때가 아니야. 은정이도 반응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평생 집에서 아버지랑 어머니 모시고 살겠어요. 그런데 혹시 또 아들들만 우선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민수가 난처하게 은정을 바라봤다. 은정아, 지금 그런 얘기는. 시아버지는 딸을 제지하듯 손을 들고 단호히 말했다. 은정아, 내가 고생한 거 안다. 그렇다고 다른 형제들하고 갈라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는 주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불렀다. 아가, 너도 우리 집안의 식구다. 내 생각이 있으면 말해도 된다. 주영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님, 저는 감히 그런 큰 문제에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에요. 오빠랑 상의하셔야죠. 속으로는 아버님이 날 아가라고 불러주시니 고맙지만 이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듣자 은정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봐요, 아버지. 새언니도 저러잖아요. 결국 나중에 유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움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저도 제 몫은 확실히 받아야 해요. 민수는 곧바로 말을 막았다. 은정아, 오늘은 명절인데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다음에 같이 모여서 차분히 상의하도록 하자. 주영은 민수의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은정의 표정은 여전히 매서웠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시아버지는 탁자 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정리했다. 들어라. 내 뜻은 분명하다.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나눌 거다. 다만 조건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집안의 규칙을 어기는 자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주영은 손끝이 떨렸다. 규칙이라니 결국 며느리로서 시댁이 원하는 걸 다 맞추라는 거겠지. 민수는 그런 아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안방에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주무셨습니까? 시아버지는 침상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다. 민수야, 들어왔구나. 어제는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지? 네, 아버지. 사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께 짐을 지운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아가는 며느리로서 참 열심히 하고 있어. 다만 집안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 모두입니다. 아버지 뜻도 따르되 제 아내도 지키겠습니다. 거실에서는 은정이 주영을 향해 여전히 날 선말을 던지고 있었다. 새언니, 어제 아버지 말씀 들으셨잖아요. 결국 며느리가 잘해야 집안이 굴러가는 거라니까요. 주영은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가씨,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벅찬 게 사실이에요. 그때 민수가 거실로 들어섰다. 은정이, 이제 그만해. 주영이는 내 아내야. 여보 혼자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도 같이 책임질 거니까 내가 새언니 탓만 하는 건 옳지 않아. 은정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오빠,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그냥. 은정이, 내 마음 안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듣는 건 안 돼.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진수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나섰다. 형님 말씀 맞아요, 누나. 저도 형님, 형수님 존중해요.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야죠. 은정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는 뭐라 못하겠네요. 주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빠. 민수는 주영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제 내가 선택했어. 아버지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먼저야. 우리 집, 내가 지킬게. 시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아들의 도리다. 내 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게 진짜 가장이지. 주영은 민수의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오빠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따뜻하게 답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내 편이야. 끝까지. 며칠 뒤 명절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정은 주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새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가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도 저는 제 몫이 확실해야 해요. 제가 이 집 붙들고 산 세월이 얼만데. 주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가씨, 그건 아버님과 상의하셔야죠. 저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도 새언니는 며느리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결국 새언니네가 더 챙기는 거 아니냐고요. 주영은 말문이 막혔다. 아가씨는 왜 계속 날 견제하는 걸까? 난 욕심 없는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형제들을 불렀다. 거실에 모인 민수, 진수, 은정 앞에서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가진 땅과 집, 그리고 회사 지분까지 모두 정리할 생각이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을 지키고 내 뜻을 어기지 않는 자만이 그 몫을 받을 수 있다. 은정이 발끈했다. 아버지, 그럼 결국 며느리들이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요? 저는 평생을 이 집 지켰는데 또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은정이, 아버지 뜻은 가족 모두를 지키라는 거야. 누구 편만 들어서 정하는 게 아니고. 진수도 한마디 거들었다. 형님 말이 맞아요, 누나. 우리끼리 싸우면 아버지만 힘들어지세요. 그러자 은정이 진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진수야, 너는 결혼도 이제 막 했으니까 잘 모르지. 나중에 올케가 내 옆에서 뭐라 하면 넌 또 어쩔 거야? 진수는 난처하게 웃었다. 그래도 형님 믿어요. 우리 같이 잘 살려고 노력 중이니까. 이날 저녁 주영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시댁에서 유산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게 너무 부담돼요. 아가씨는 저를 의심하고 오빠는 저 편 들어주지만 자꾸 시댁 분위기가 불편해져요. 친정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주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라고 해서 다 떠안을 필요는 없어. 너는 내 가정부터 지키면 돼. 친정 아버지가 무겁게 말했다. 민수도 이제 선택해야 할 거다. 아내를 지킬지 집안의 규율을 따를지. 내가 할 일은 남편과 한마음 되는 거다. 흔들리지 마라. 주영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도 더는 도망치지 않고 오빠랑 같이 맞서 볼게요. 며칠 후 은정은 또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 유산 얘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새언니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정이, 그만해. 여보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괜히 주영이를 의심하지 마. 오빠, 나 속 터져서 그래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은정이, 내 마음 안다. 하지만 가정은 의심으로 지켜지지 않아. 우리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거야. 신부의 이름은 수진. 차분하면서도 밝은 성격의 여성이었다. 결혼식 날 시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우리 집도 다 모였구나. 수진아, 앞으로 내가 이 집에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다. 아버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결혼 후 첫 명절, 집안은 다시 북적였다. 주영은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었고 수진은 옆에서 어설프게 재료를 다듬고 있었다. 올케, 저기 파 좀 씻어와. 은정이 무심하게 말했다. 아, 네 형님. 수진은 얼른 대답했지만 손놀림이 서툴러 파가 군데군데 잘려나갔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그걸 그렇게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 파김치를 담아야 하는데 다 짧아서 못 쓰잖아. 부어가는 순간 얼어붙었다. 주영은 수진을 감싸듯 말했다. 어머니, 처음이라 그래요. 제가 다시 씻을게요. 그러자 은정이 툭 던지듯 말했다. 올케는 아직 멀었지 뭐. 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은정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수진이는 이제 막 들어왔잖아.
여보, 재수씨 잘 봐줘. 처음엔 다 서툰 거야. 주영이 민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여보,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많이 혼났었어. 은정은 눈을 흘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다 똑같은 거라니까. 거실에서는 진수가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가 차분히 말을 꺼냈다. 진수야, 이제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다. 수진이 지켜야지. 괜히 내 형네만 보고 비교하지 말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수진이 힘들지 않게 할게요. 형님, 형수님처럼 서로 잘 맞추면서 살겠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진수야. 너도 이젠 가장이니까 내 가정부터 지켜. 어려움 있으면 형한테 말하고. 주영이 다가와 수진 옆에 앉았다. 동서, 처음이라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수진은 눈물이 맺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고마워요.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다들 기대가 크신 것 같아서. 주영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같이 잘 지내자.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줄게. 주영은 전 부치기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수진을 가르치고 있었다. 수진아, 이렇게 반죽은 얇게 펴야 해. 그래야 바삭하지. 네, 어머니. 아, 형님은 이렇게 하셨네요. 어머니 말씀대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주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수진은 별 의도 없이 한 말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하란 대로 하면 괜찮은데 큰애는 꼭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 문제지. 수진이 살짝 웃으며 맞장구 쳤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전 어머니한테 하나하나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주영은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내가 도와주었던 동서 이제 어머니 편에 서는구나. 거실에서 은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올케가 훨씬 잘하네요. 새언니는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혼나고 있고. 시어머니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수진이는 배우는 태도부터 달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이잖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에 은근히 뿌듯한 기색이 스쳤다. 주영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때 민수가 부엌에 들어왔다. 여보, 힘들지? 내가 좀 도울게. 주영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여보. 그냥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수진이 옆에서 덧붙였다. 형님, 어머니 말씀 듣고 하시면 훨씬 편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잘 배우고 있어요. 민수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수씨 말도 맞지만 주영이는 이 집에서 벌써 몇 년을 버텼어. 재수씨가 우리 주영이 입장도 좀 이해해줘야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수진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네, 아주버님. 주영은 속으로만 생각했다. 여보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서 완전히 혼자였겠지. 추석 당일 오후 시댁 대문 앞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작은 어머니, 사촌 형제들까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였다. 거실 중앙에 차려진 상 위로 음식이 줄지어 놓였다. 시아버지는 흡족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으며 말했다. 다들 와줘서 고맙네. 올해도 우리 집이 시끌벅적해서 좋구먼. 그때 작은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이 음식 누가 다 했대요? 전이 아주 맛있네. 은정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이번엔 올케가 많이 했어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하니까 금방 배우더라고요.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조금이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곧장 말을 받았다. 수진이는 마음가짐부터 달라.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 옆에서 보면 흐뭇하다니까.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건넸다. 역시 둘째 며느리가 싹싹하네. 아유, 주영이는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힘들어하는가 보네. 순간 주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다. 민수가 이를 눈치채고 끼어들었다. 작은 어머니, 사실 주영이가 그동안 집안일 거의 다 떠맡아 왔어요. 오늘은 재수씨가 새로 들어와서 같이 한 거고요. 그러자 은정이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오빠, 괜히 새언니 감싸지 마. 다들 보는 눈 있는데. 솔직히 어머니도 늘 말씀하시잖아.
주영이보다 올케가 더 잘 맞춘다고. 주영은 속이 바짝 타들어갔다. 차마 말은 못하고 그저 손에 쥔 젓가락만 꼭 움켜쥐었다. 그때 친척 중 한 분이 농담처럼 던졌다. 아이고, 이 집은 유산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 며느리들 고생 좀 하겠네. 근데 며느리들 사이 좋지?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은정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저는 올케가 더 마음에 들어요. 새언니는 뭐 아직도 집안이랑 어색한가 봐요. 수지는 난처하게 웃으며 그러나 어머니 쪽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서 좋아요.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시어머니까지 거들며 말했다. 그래, 며느리는 이렇게 배워야지. 괜히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힘들어. 주영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손바닥으로 두드린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어머니, 아가씨 저도 최선을 다해왔어요.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저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주영에게 쏠렸다. 시아버지가 낮게 기침하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그만해라. 친척들 앞에서 체면 구기지 말고. 주영아, 넌 내 아가야. 내 노고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들 즐겁게 해드려야지. 민수가 곧장 주영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 내가 다 보고 있어. 오늘은 나만 믿어. 주영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 작은아버지가 툭 내뱉듯 말했다. 형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슬슬 재산 문제 정리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자식들끼리 미리 알면 더 좋을 테고요. 거실 안이 순간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무겁게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나도 생각은 하고 있네. 다만 내 기준은 분명하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뜻을 지키는 자에게 주겠다. 은정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 말씀은 결국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저도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지켰는데 괜히 새언니 때문에 제 몫이 줄어드는 건 억울해요.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집안 문제 크게 터졌네. 형제, 남매 저런 얘기까지 나오다니. 민수가 은정을 단호히 바라보며 말했다. 은정이, 그 말 취소해. 유산은 아버지 뜻에 달린 거야. 새언니 때문이 아니라. 그러자 수진이 조심스레 나섰다. 아주버님, 저는 어머니 뜻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잖아요. 며느리는 시댁의 딸이라고. 저는 그 말씀대로 배우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며느리가 저렇게 마음을 다해야지. 주영이는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남 같으니 내가 걱정이지. 주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도 이 집 가족이에요. 그런데 왜 늘 저를 남이라고만 하세요? 저 이 집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은정이 비웃듯 말했다. 새언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오빠랑 같이 더 많이 가져가려는 거잖아요. 진수가 참다 못해 일어섰다. 누나, 그만해. 형님이랑 형수님이 뭘 잘못했어? 오히려 형님은 집안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은정이 진수를 노려봤다.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올케랑 살아봐. 며느리 눈치에 부모님 뜻은 뒷전으로 밀린다니까. 수지는 난처하게 진수를 바라봤다. 오빠, 저는 그냥 어머니 뜻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굳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그만들 해라. 남의 앞에서 집안 망신시킬 거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아버지는 이어서 주영을 향해 말했다. 주영아, 넌 내 아가다. 하지만 내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의심받지 않을 만큼 당당해야 해. 내가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주영은 울컥했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님, 저 노력하겠습니다. 민수가 곧장 주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주영이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지킬 겁니다. 그게 제 뜻이에요. 거실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술잔을 돌렸고 은정은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불안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다. 괜찮다. 넌 내 마음을 알아준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주영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이 깊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집안은 고요해졌다. 주영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눈가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 주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오늘 다들 보는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아가씨는 날 욕심쟁이로 몰고 동서는 어머니 편만 들고. 나 정말 이 집에서 외톨이 같았어. 민수는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난 다 봤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도 알고. 하지만 믿어줘.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지켜줄 거야. 주영은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토해냈다. 처음엔 노력했어. 어머니한테도 잘하려고 했고 아가씨한테도 맞춰주려 했어. 그런데 왜 나는 계속 부족하다고만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민수가 아내를 끌어안으며 굳게 말했다. 잘못한 거 없어. 여보는 내 아내고 우리 아이들 엄마야. 그걸로 충분해. 이 집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주영은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여보, 나 이제 자신 없어.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티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이 헤쳐나가는 거야. 여보 혼자가 아니고 내가 있잖아. 민수는 주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영이 너 지킬 거야. 아버지 뜻도 누나 말도 어머니 눈치도 다 중요하지만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주영은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여보, 고마워.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만 믿고 가자.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내 편이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다음 날 새벽 안채는 아직 잠잠했다. 민수는 아버지가 늘 새벽녘에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걸 알고 있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니 역시나 아버지가 안경을 걸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민수 왔구나. 잠은 좀 잤냐?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말해보거라. 민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제 유산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전 아버지 뜻을 존중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탁이라니? 주영이, 제 아내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머니도 은정이도 그리고 이제 재수씨까지 모두가 주영이를 몰아세웁니다. 제가 봐도 너무합니다. 주영이가 많이 지쳐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주영이가 힘든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집안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살이 하면서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저는 주영이랑 함께 살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남편입니다. 어머니 뜻, 동생들 말 다 중요하지만 저한텐 제 아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나. 민수는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 유산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 문제로 형제들 싸움 붙게 하지 마세요. 은정이도 수진이도 결국은 가족 아닙니까? 주영이가 욕심내는 사람처럼 몰리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다. 집안의 기둥이란 게 결국은 화목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알겠다, 민수야. 내 아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마. 민수의 눈가가 젖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영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겁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수야, 넌 아비인 내 마음도 이해해다오. 유산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야. 하지만 내 말대로 아내를 지키는 게 가장 큰 도리다. 내가 진짜 남편이구나. 민수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전주영이 편에서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부엌 안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시어머니는 칼을 내려놓으며
은정과 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은정아, 수진아. 이제 집안일은 너희들이 맡아야지. 주영이 혼자 하기엔 벅찰 테니까. 은정이 바로 말을 받았다. 어머니,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새언니는 뭐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저희가 끼어들면 싫은 티를 팍팍 내잖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처음 시댁 와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벽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주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미소를 띠려 했지만 세 사람의 기류가 곱지 않았다. 어머니, 상 차리실 거 제가 할게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다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아가. 내가 혼자서 다 끌어안으니까 괜히 불평만 생기는 거지. 은정이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새언니는 며느리 노릇을 너무 자기 위주로만 하니까 문제예요. 수진이 은근한 한마디를 보탰다. 저도 아직은 새내기 며느리지만 형님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주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가씨, 동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제가 틀렸다고만 하시면 억울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울렸다. 아가, 내가 억울하다니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부엌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주영은 눈을 꾹 감았다. 그때 은정이 낮게 속삭였다. 역시 새언니는 우리 집안하고 안 맞아. 수진도 시어머니 쪽에 바짝 다가서며 덧붙였다. 어머니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집안일은 같이 나눠야 하는데 형님은 자꾸 자기만 옳다고 하시잖아요. 주영은 손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전 그냥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부엌 안에는 그저 무거운 긴장만 흘렀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언성이 거실까지 번져왔다. 신문을 읽던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또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팽팽한 공기가 몰려왔다. 시어머니와 은정, 수진이 주영을 가운데 세워놓고 있었다. 주영은 눈가가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떨고 있었다. 민수의 시선이 단번에 아내에게 꽂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주영이 답하기도 전에 은정이 먼저 나섰다. 오빠, 새언니가 또 억울하다고 어머니께 대들었어요. 수진도 덧붙였다. 형님이 저희 말을 자꾸 무시하셔서요. 그냥 속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수의 표정이 단호하게 굳어졌다. 은정이 재수씨. 그만해. 은정이 눈을 크게 떴다. 오빠, 왜 그래? 우리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민수가 언성을 높였다. 내 말 좀 들어. 주영이는 내 아내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여보가 여기 와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희가 알아? 아침부터 밤까지 시댁 살림 챙기고 아이 돌보고 너희한테 무슨 불편 줄까 눈치 보며 사는 거 내가 다 봤어. 순간 부엌이 고요해졌다. 민수는 이어서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영이를 더는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잘못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주영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아내 지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듯 얼굴을 굳혔다. 민수야, 내가 내 아내 편만 들면 집안 기강이. 민수는 흔들림 없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집안 기강이란 게 결국 서로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게 제 책임입니다. 저한텐 주영이가 가장 소중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주영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은정은 씩씩대며 주방을 나가버렸고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니 내가 뭘 하겠니? 하지만 민수야, 너도 알 거다. 집안일이란 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란걸. 민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조율하겠습니다. 그제야 주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앉혔고 은정과 수진도 곁에 있었다.
주영은 조용히 아이를 데리고 안방에 머물고 있었지만 문틈으로 긴 대화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운을 뗐다. 민수야, 진수야. 이제 슬슬 우리 집안 일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 민수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아버지, 그 문제는 아직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수가 곧장 나섰다. 아버지, 저도 이제 가정을 이뤘습니다. 공평하게 나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님이 장남이시니까 당연히 큰 몫을 받으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저와 제 아내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 말에 수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앞으로 아이 낳고 집장만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정도 끼어들었다. 저는 시집 안 갔다고 해서 소외되는 거 싫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 모두의 몫 아닌가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정이 진수야. 지금 그 얘기 꺼내는 게 맞아?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형님, 저도 더는 뒤로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형님은 아내가 있으시잖아요. 형수님은 집안에 영향력 있고 그런데 저희는 늘 눈치만 봐야 합니까? 민수가 낮게 쏘아붙였다. 진수야,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보는 거냐? 주영이는 단 한 번도 유산 이야기를 꺼낸 적 없어. 오히려 가족들 때문에 상처만 받고 있지. 그 순간 은정이 날카롭게 말했다. 새언니가 직접 말은 안 해도 다 티나요. 어머니랑 부딪히는 것도 결국 그런 문제 때문 아닌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그만해. 새언니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아버지가 탁 탁자를 쳤다. 그만두라거라. 아직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타령이라니 이 아비가 서글프다.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이마를 짚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주영은 안방에서 눈을 감았다. 이제 갈등은 단순히 며느리와 시댁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들 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 방으로 흩어진 뒤 안방에서 아이를 재우던 주영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때 거실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걸 보고 다가가니 시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다. 아가, 잠이 안 오냐?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주영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아, 아버님, 제가 물 좀 가지러 나왔다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다. 앉거라. 할 말이 있다. 주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두 손을 꼭 모으고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참을 주영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가, 오늘 낮에 내가 속상한 일 당한 거 다 들었다. 어미랑 은정이 그리고 수진이까지 내게 매섭게 굴었지. 주영의 눈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이 집안에 와서 가장 많이 고생했다는 걸 내가 안다. 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님. 아버지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유산이니 뭐니 하며 시끄럽지만 내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이 집안이 흩어지지 않는 거다. 그런데 아가 너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린다. 주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주영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민수가 내 편에 서는 걸 보니 그 녀석이 진짜 가장이 다 됐더구나. 아가는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내가 있어야 우리 민수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게 내겐 가장 큰 재산이다. 주영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 노력하겠습니다. 이 집안에서 꼭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다. 이미 넌 내 며느리다. 그걸로 충분하다. 거실의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대화는 묵직하지만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안채에 부엌에 은정과 수진이 따로 모였다. 어머니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가셨고 민수와 진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 지인들을 만나러 간 상태였다. 은정이 낮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을 꺼냈다. 올케 어제 봤지? 오빠가 새언니 편만 드는 거. 수진은 팔짱을 끼며 한숨을 쉬었다. 네, 아주버님이 아주 단단히 편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다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되니까 억울했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 어머니도 새언니한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아버지는 또 모르겠지만 오빠가 저렇게 나서면 결국 새언니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수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은정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이 아버님 재산 문제에서도 강하게 나오실 것 같아서. 솔직히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빛냈다. 맞아. 결국은 유산 문제야. 새언니가 직접 말은 안 해도 다 노리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올케랑 나만 제대로 뭉치면 새언니가 설 자리 없어져요. 수지는 불안한 듯 웃음을 지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근데 혹시 형님이 알면 어떡하죠? 아주버님은 새언니를 무조건 지키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새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어머니 앞에서 새언니 흠집 내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도 주저하시지 않겠어? 수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주버님 좀 무섭지만 형님한테 밀릴 순 없으니까요. 그 순간 부엌 문틈 너머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바로 주영이었다. 아이에게 물을 먹이러 나오다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주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가씨랑 동서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어. 저녁 무렵 주영은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민수는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녀가 나타나자 눈길을 들였다. 여보, 오늘 부엌에서 은정이랑 수진이 무슨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주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민수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얘기였어? 주영은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유산 문제도 염두에 두고 어머니 앞에서 계속 흠집 내고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겠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영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고요. 오빠, 우리 함께 맞서야 해요. 저 혼자 당할 순 없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주영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여보, 난 항상 내 편이야. 이 집에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주영은 눈물이 글썽였지만 미소를 지었다. 오빠 고마워요. 이제 더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이 집안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둘만 믿고 가자. 아버지, 어머니, 은정, 수진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주영은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심하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민수와 함께라면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주영과 민수는 부엌으로 함께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이미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은정과 수진도 기회를 엿보며 주방 한쪽에 서 있었다. 주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드릴 말이 있어요. 아가씨, 동서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주영을 바라봤다. 아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민수가 곁에서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주영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영이는 우리 가족이고 내 아내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항상 주영 편입니다. 은정이 입술을 깨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는 흔들림 없이 시선을 고정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지킬 겁니다. 은정이, 수진이, 누구도 우리 사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형님, 하지만 어머니 뜻은요? 주영이 민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저 혼자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잃었다. 민수와 주영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니 예전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걸 느낀 것이다. 주영이 이어서 말했다. 아가씨, 동서 저와 민수 씨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집안일, 유산 문제, 누구의 편을 들지 이제 더는 편 가르기 게임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거실에 긴 정적이 흘렀다.
은정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도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수가 주영의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다. 이제 끝이야. 여보, 우리 둘이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주영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다. 민수와 함께라면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며칠 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은정과 수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지만 민수와 주영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주영은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니 좋구나.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거 이제 알겠다. 주영은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리고 민수 씨랑 함께 집안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때 은정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다. 새언니, 저도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미워할 필요는 없겠네요. 수진도 따라 나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야겠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이를 지켜보며 주영에게 속삭였다. 여보, 이제 조금은 숨 돌릴 수 있겠네. 주영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오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다. 민수야, 주영아, 이제 진짜 가족답게 살아야지. 아버지로서 너희 둘을 믿는다. 재산 문제는 천천히, 가족 먼저 챙기면 된다. 주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안의 균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려는 음모는 힘을 잃었고 부부의 결속이 집안을 안정시키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 거실 안에는 긴장이 아닌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았다. 주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민수와 함께라면 우리 가족 누구와도 당당히 마주할 수 있어. 따뜻한 봄, 주영과 민수의 결혼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민수는 여전히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내를 지켰고 주영은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마음 편하게 가정을 꾸려갔다. 아이들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거실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제 주영은 시댁 안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 주말 주영의 친정 부모님이 집을 방문했다. 아버지, 엄마 오랜만이에요. 주영이는 친정 어머니께 반갑게 안겼다. 주영은 웃으며 부모님을 맞았다. 엄마, 아빠, 여기 계신 동안 편히 계세요. 민수는 살짝 긴장했지만 이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편히 계세요. 주영이랑 저 잘 준비해두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댁 가족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였지만 민수와 주영 부부의 단단한 결속 덕분에 어색함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날 친척들이 모였다. 주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민수는 아이들을 돌보며 손님을 맞았다. 영을 조심스럽. 은정과 수진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협력했다. 새언니, 이 요리는 정말 맛있네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주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가씨. 함께 준비하니 더 즐겁네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형님, 덕분에 훨씬 편하네요. 민수는 주영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여보,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된 것 같네. 주영은 민수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네, 오빠. 이제 우리 가족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아가, 이제 진짜 우리 집안이 안정됐구나. 민수와 주영이 둘이서 잘 해냈구나. 아버지께서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영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주영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네. 주영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은정과 수지는 주영과 민수 부부에게 마음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화목해졌다. 주영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주영은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정리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옆에서 커피를 들고 흐뭇하게 바라봤다. 여보, 아이들 이제 점점 컸네. 민수가 웃으며 주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주영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부엌에서 은정이 조심스레 나왔다. 새언니, 오늘 음식 준비하면서 조금 도와주셔도 될까요? 주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아가씨. 함께하면 더 즐겁잖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형님, 저도 같이 준비할게요. 오늘은 다 함께 해야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민수야, 주영아, 이제 진짜 집안이 안정됐구나. 너희 둘 덕분이다. 주영은 고개를 숙이며 존경의 미소를 보냈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주영과 민수 부부를 바라봤다. 너희 둘이 서로 지켜주니 이제 진짜 우리 집안이 든든하구나. 거실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했다. 은정과 수진도 주영과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분위기였다. 주영은 아이들을 안고 민수에게 속삭였다. 오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민수는 그녀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여보. 우리 둘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어. 햇살 속에 비친 가족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었다. 주영과 민수, 은정, 수진, 시부모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